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까지 강한 상승세입니다. 상승세이지만 그 안에서의 사이클들이 계속 변하고 있죠. 메가 사이클로 주요 섹터들 사이클 점검하고요. 전략 종목 이야기까지 이어갑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인데요. 오늘 같은 날 2차전지 바이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도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오늘 불을 뿜고 강할 줄은 몰랐는데요. 그 얘기 조금 뒤에 하겠고요. 먼저 반도체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믿음은 여전하고요.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가 HBM4를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한다. 먼저 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도 삼성 강하고 하이닉스는 오늘 밀리는데요. 네. 글쎄요, HBM 쪽에서의 패권 변화 이런 게 올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몇몇 언론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HBM4 그 이제 그 공급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로이터발로 알고 있는데 결국 뭐 이제 그만큼 HBM4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을 먼저 이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그 HBM4에서는 사실 이제 그 공급사들한테 요구했던 그 가이드라인이 좀 더 까다로워졌어요. 뭐 속도의 면이라든가 발열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까다로워졌는데 사실 이제 이전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그 니즈를 잘 충족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들이 시장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HBM4 시장부터는 HBM3 이 시장까지와는 좀 다른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제 그동안 SK 하이닉스의 독주로 이어졌던 이런 HBM의 판도가 HBM4부터는 상당히 바뀔 수가 있어 보이고 이제 그런 어떤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올해 아마 하반기부터 빠르면은 이제 루빈이라든가 또는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 쪽으로도 어떤 그 최신 AI 가속기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라면은 HBM4에 대해서는 뭔가 이전의 판도와는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주가 흐름이 그런 거 얘기해 주겠죠. 아마 그렇죠.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러한 어떤 시장의 지금 상황과 기대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DRAM 쪽에서야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제 붙어볼 만한데 결국은 이제 HBM을 위한 다른 그 포석들, 로직다 이런 쪽에서 이제 하이닉스는 TSMC에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삼성은 자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선진 기술을 도입해서 만드니 아무래도 TSMC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도 바쁜데 그죠? 뭐 최첨단으로 먼저 나서서 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의 이야기들이고요. 29일 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실적을 발표한다.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왜냐하면 삼성은 사실 잠정 실적 발표해요 하고 이제 월말에 이제 본 실적, 부분별 실적 발표하는 거고요. 하이닉스가 29일 날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의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지금 좀 밀려있는 하이닉스가 뭔가 좀 변화를 가지고, 네, 다시 시장의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더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 잠정 실적에서 뭐 실적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결국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한 거의 17조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전체 20조 중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시장의 그 컨센서스는 한 17조 한 4,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에서 일단 지금 기대하는 거는 20조 이상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포인트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올 것이냐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20조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매출이 아마 30조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50%를 훌쩍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아시겠지만은 지금 TSMC 같은 데가 이제 영업이익률 50%를 넘어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과연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실적 자체보다는 향후의 사업 전망이라든가 전략이 중요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의 재고 물량이라든가 또 이제 HBM 경쟁 회복이라든가 고객사의 확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HBM 경쟁 유지와 수익성 극대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함께 물론 이제 분야별 실적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29일이 중요한 날이고요. 또 그동안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때 소부장들이 약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코스닥이 강한 랠리를 펼치면서 뭐 바이오 2차 전지도 그렇지만 소부장들도 대단히 강하거든요. 뭔가 좀 변화가 오는 것인가? 소부장 쪽으로의 우리가 비중을 실는 전략을 지금 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이 나름대로 좋아요. 이거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강세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의 주가 흐름은 올해 1분기 실적에 의해서 좀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 얘기도 그렇고 1분기 실적이 향후의 어떤 그 연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 무엇보다도 전방업체의 증설이라든가 또 이제 공장의 운영 계획을 감안했을 때 상반기부터 빠르면 이제 소부장 그 매출이 좀 어떤 증가세가 인식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분기부터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시장에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미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로부터 추가적인 어떤 그런 그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지금부터는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그 메모리 업체 또 이제 그 반도체 업체들의 증설에 따라서 이러한 수주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들 덧붙이자면은 이제 새롭게 뭐 삼성전자의 그 밸류체인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기업들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올해 실적을 토대로 한 차별화의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이 못 갔던 이유는 실적으로 이제 숫자가 검증이 잘 안 됐다는 얘기 때문인데요. 실적을 봐야 된다. 그러면 소부장 업체 가운데서는 뭐 실적이나 모멘텀을 봤을 때 대표님께서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기업으로 꼽고 있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사실 이제 뭐 지금 장비 쪽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 오늘 주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오늘 거의 신고가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PSK 홀딩스라든가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부품 쪽에서는 역시 오늘 주가가 좋은데 뭐 리노공 같은 기업들 아무래도 이제 그 테스크핀이라든가 소켓에 지금 이제 물량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향 물량의 어떤 증가세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떤 그 원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저는 조금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솔브레인 뭐 소재 관련주는 지난주 사실 이미 좀 올랐습니다. 네. 소부장 쪽은 항상 방향성과 함께 그래서 종목이 많으니까 어떤 기업을 보시는가를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집요하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종목 여쭤봤고요.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오늘 코스닥이 뭐 엄청 강한 흐름들이고요. 2차 전지 바이오가 강한데 그러게요. 2차 전지가 사실은 뭐 본업은 EV 쪽은 아직 약한 거고 ESS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로봇 모멘텀으로 지난주에 삼성 SDI 전고체 밸류체인들이 움직였잖아요. 오늘은 뭐 소재 쪽이 매우 강력하게 오르는데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좀 에너지를 가지고 상승 탄력을 갈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부터 나타났던 어떤 그 로봇에 대한 모멘텀의 기대 이 부분이 일단 우선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된다라면 결국 지수 관련된 종목들의 우선적인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이런 쪽에 상승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저는 일단 그 로봇 관련돼서 뭐 2차전지 모멘텀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배터리 업계에서 실제 로봇 시장 내 입지 확대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요. 일단 그 보면은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다가 이런 부분에 좀 넘어야 될 그런 산들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뭔가 이런 쪽으로 확충시키기에는 일단 시장에서 조금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의 기대가 좀 선반영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국면에서 우리가 로봇주들이 이제 보면은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정말 그 아주 그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2차전지 쪽으로 좀 이제 이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저는 어떤 기대가 조금은 앞서가는 국면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일단 지금 2차전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악재의 둔감 국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규모의 계약 해지라든가 또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전기차 산업의 이제 뭐 그
후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악재들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 리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천지 관련해서는 저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악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시점인데 하나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제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적하고 주가가 괴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적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다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근데 시장에서 알고 있죠. 하지만 주가는 미리 이제 그런 부분에 다 반영을 해가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과 괴리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조정이 나타난다? 그럼 2차전지는 이제는 조금 저점에서의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EV 쪽은 뭐 여전히 안 좋죠. 지금 여전히 보는 건 이제 ESS고요. 네. 거기다가 로봇 모멘텀이 붙었는데 로봇이 실적으로 찍힌다고 보기에는 확인할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네. 조금은 조심스러운 약간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러나 이제 악재가 해소되고 올라오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업사이드는 있어 보입니다. 2차 전지 가운데서는 어떤 분야들,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는지? 사실 이제 지금 뭐 그런 얘기들 하죠. 뭐 이제 저기 나오는 셀, 양극재, 리튬 어느 쪽이나.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양극재 업체들은 일단 태생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튬 가격의 하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리튬 가격은 상승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재료 어떤 게 이게 소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고 자산이라든가 이런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 국면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양극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이고,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ESS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실적의 부진을 조금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지금 제일 좀 부정적인 쪽은 아무래도 단일 고객사 의존도가 높고 ESS라든가 이런 거 포트폴리오가 좀 약한 쪽은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해요. 이게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상대적으로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이 부진한 이유가 그거죠. SK온 같은 회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셀업체 쪽에서는 삼성 SDI가 그래도 지금의 어떤 흐름 중에서는 제일 좀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리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수혜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의 어떤 저는 좀 접근이 지금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2차 전지가 뭐 굉장히 그 수급과 기대감으로 함께 오르고 있는데 이런 함께 오르는 국면으로 2일, 3일 일주일 가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옥석가리기가 될 거예요. 그런 얘기와 함께 관심 있게 볼 기업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안 하면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 주셨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올라갈 때 막 사고 싶죠, 사람들은, 그죠? 떨어지면 팔고 싶은데 사실은 상승 탄력 속에 잠잠할 때가 사실 살 기회가 아닙니까?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면 조방원도 여전히 봐야 되는데, 조선부터 보면 오늘 뭐 리포트 가운데 뭐 이제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조선준 씨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 상승 과정에서 사실은 SK하이닉스 중심에서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뭘 샀느냐? 조방원을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뭐 작년 상반기에 주도주였고 올해는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슬로우해지지 않겠는가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재료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는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쪽은 물론 뭐 마스가 중요하고 미국과 협력 이런 거 중요하지만은 일단 글로벌 선박 발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친환경 규제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노후 선박의 교체 주기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측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발주를 내는 선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발주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마스카 프로젝트의 본격화, 일단 지금 뭐 함정의 MRO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향후에 어떤 그 스케줄이 지금 이제 속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역시 우리가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측면이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캐나다에 갔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보면은 이런 그 캐나다 군함 수주를 놓고 우리가 좀 불리한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전 조선업종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 수주와 실적이
탄탄하다는 측면 여기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방산 쪽으로의 어떤 시너지 효과, 마스가 프로젝트 이런 쪽까지 우리가 아우른다면은 충분히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충분히 담아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동근 대표님 관심주를 들어야 돼서요. 방산과 원전은 좀 함께 묶어서 네. 조금 간략히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각국의 독자적인 방위가 올해 더욱더 강해질 거란 얘기예요. 방위비 예산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고 원전주 이제 오늘 뭐 정부에서도 국내 원전에 대한 얘기를 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뭐 미국에서의 어떤 원전 르네상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은 원전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접근했다. 저는 가장 여기서 사실은 조방 원을 통틀어서 가장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사실 이제 작년까지 기대감 때문에 뭐 주가가 올랐다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을 비롯해서 또 이제 그 유럽에서의 어떤 계약의 추가적인 계약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다가 가스터빈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새 업종을 통틀어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동근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오늘 관심주 알려주십시오. 오늘 뭐 제과유가 상당히 좀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 오늘은 움직임은 좀 둔합니다만은 한미약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미약품은 아시겠지만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일단 뭐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0% 이상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독감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가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 좀 골치를 썩였던 북경 한미의 이제 성장세가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지난달에 이제 식약처에 비만 치료 신약인 에펠레나타이드의 품목화가 신청을 완료를 했어요. 아마 빠르면은 하반기 중에는 우리나라 출시가 아마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예정대로 된다면은 드디어 이제 국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그런 신약이 아마도 이제 선을 보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런 비만 신약이라든가 메쉬라든가 이런 쪽의 파이프라인을 또 이제 기술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역시 한미약품 같은 종목은 저는 이런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가장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5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4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사이클 시장 전략과 섹터 종목 이야기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